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다음 달 6월 달에 임대차법 보완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 담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왜 이렇게 임대차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냐면은, 기억나시겠지만 20년도 8월 달에 시행했었던 임대차 3법, 계약갱신 청구권, 그 다음에 임대료 증액 제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2 플러스 2년이니까 그 법이 시행됐었던 2년 전, 20년 8월, 그때 이후부터는 8월달, 9월달부터 사용을 했던 분들이 있겠죠. 그럼 한번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4년이 지났으니까 사실상 이제 더 못 쓰고 이번에 높아진 전세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분들이 지금 현재 집에서 연장을 못하게 되고 나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2년 전의 시세대로가 아니라 5% 인상으로 굉장히 저렴한 시세로 들어가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때보다도 더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택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이분들이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세 수요는 되게 많아진 거죠. 그런데 지금 전세 수요가 많은 거에 비해서 주택 공급이 되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 둔촌 주공도 멈춰섰고, 둔촌 주공이 대표적인 거지, 그렇게 멈춰선 현장이 지금 상당히 많고, 앞으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규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문제가 되는 거고, 물론 이제 기존의 전셋집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이라든가 금액별로 틀린 거예요. 비싼 금액, 전세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또 새로운 그분들로 채워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시세가 10억인데 내가 6억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2 플러스 2년 끝났기 때문에 집주인이 난 이제 시세를 받겠습니다. 예, 저번에 5% 인상으로 잘 사셨죠, 2년 동안? 더는 안 되니까 이제 10억 주세요. 저는 10억이 없으니까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빠이빠이 하는 거죠. 그러면은 10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은 그냥 들어가면 되고, 그런데 6억 정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시장에서 다른 물건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 지역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 지역에 머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향천이 현상으로 지역을 좀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형태를 아파트에서 빌라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구간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은 그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 관련된 6억 정도 되는 전세 물량이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6억 정도의 전세 시장 가격이 또 올라가 버린 현상이 생기니까, 실제로는 지금 현장에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더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지금 우려 섞인 의견들이 많은 거죠. 전세가가 상승할까봐. 근데 전세가로 상승되는 게 임차인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전세가는 매가를 밀어 올려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상승 후에 또다시 시장 불안을 야기시키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려는 거는 뭐냐면, 임대차 3법이라는 건 국회법을 통과해야 되는 건데, 여소 야대 상황이다 보니까 한 2년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를 하겠죠. 임대차 3법을 찬성했던 분들이 2년 만에 우리가 잘못했네,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찬성표를 던지진 않을 겁니다. 폐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2년 동안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행정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나오는 것들이 실거주 의무 완화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거주 의무 완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출을 이제 빌렸을 때 실거주자한테만 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입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내가 대출받아갖고 집을 하나 사나요? 그럼 사놓게 되면은 이제 세를 놓으면 되면 하나의 공급이 또 나오는 건데, 대출받은 사람들이 실거주자 아니면 우리 안 해줍니다. 투자자 안 해줘요? 무조건 들어가세요. 이런 분들만 해주게 되니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공공택지의 경우 5년, 민간택지는 최대 3년 수분양자가 입주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원래 어떻게 했습니까?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이 부족할 경우 잔금을 전세보증을 충당했어요. 그죠? 전세를 들여와서 전세입자한테 전세보증금 받은 다음에 잔금 치르는 형태였단 말이에요. 일반적이었죠. 그래서 전세 물량이 상당했습니다. 분양이 나타나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수분양자가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큰 아파트 단지가 생겨나더라도 거기에 전세 물량이 거의 없는 현상이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입주 물량이 대량 공급되는 신규 입주 아파트에서는 매매가는 비쌉니다. 여전히. 왜냐하면 매매는 전국 수요니까. 새 아파트 얼마나 좋아해요. 그죠? 그럼 강남의 새 아파트, 강동구의 새 아파트 하게 되면 서울 그 동네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도 오고, 강원도에서도 오고, 충북에서도 오고, 충청도, 전북에서도 오고 다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싸요, 여전히.
그런데 전세 물량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신규 아파트 전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무리 좋아도 제주도에 살다가 갑자기 강동구에 옵니까? 강북에, 그 강원도에 살다가 갑자기 강남으로 이사를 와요? 그건 아니거든. 전세는 결국은 동네 수요라는 겁니다. 지역 수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공급이 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지역도 한정된 수요, 공급은 일시적으로 굉장히 많아서 전세가 안정에 상당한 효과를 줬었습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라는 것이. 근데 최근에 지금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공사 중단 현상으로 인해서 신규 공급이 전혀 안 되고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수분양자 실거줘야 되는 거니까 또 물건이 안 나오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이 전세 매물을 감소시키는 원흉이 됐었던 그런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실거주 의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세 물량을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면서 전세 가격을 상승시키는 상당히 큰 요인이 됐었고,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얼핏 보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투자자들 자꾸 너무 이렇게 좀 옥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정말 바로 한 치 앞만 보고 두 걸음을 못 보는 거예요. 조삼모사 같은 건데, 지금 전세가 이런 식으로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묶어놓은 것 같지만 결국은 응축된 전세가가 계속 상승을 하잖아요. 그건 결국은 매매가를 밀어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갈 것을 또 눌러줬다가 나중에 한 번에 팍 튀어오르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나 조금 누르는 것 같지만 나중에 결국 튀어 올라가나 만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거지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가격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잡혔다고 해서 이게 나중에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세가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갈 그런 채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두차 말씀드렸지만 임대차 3법이 이제 2년 뒤게 되면은 이제 전세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 상황에서 전세 공급 물량이 많았으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지금 전세 물량이 거의 없는 상황. 근데 전세 수요자는 막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가 급해진 거예요. 여기에다가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시켜 줍니다. 자발적으로 좀 많이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에 한정해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키는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없거든요. 폐지가 된 상태잖아요.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는 8년이든 10년이든 그 기간 동안, 의무임대 기간 동안에 무조건 5%밖에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전세 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까? 근데 이걸 다 없애버렸잖아요. 혜택 너무 많이 준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혜택을 주면서 전세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결국은 전세가를 안정시키게 되면 매매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굉장히 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시장 안정화를 큰 그림을 본다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들한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서 시장 안정화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올바른 정책 방향이에요. 근데 당장 그 다주택자들, 주택임대사업자 통해서 세금 아껴주고 이 사람들한테 세금 못 뺏는다고 해서 이걸 다 풀어버리게 되니까, 이걸 다 옥죄버리게 되니까, 혜택을 다 뺏어버리게 되니까 전세가가 또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삼모사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한 치 앞으로만 보고 나서 뒤에 결국은 가격이 올라갈 텐데 그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답답한 거죠. 제가 좀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세가를 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전세가를 안정적으로 잡아야지만 결론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전 정부가 했던 것들은 전세가를 흔들리는 정책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원희룡 장관이 그때 그 전에 했었던 실거주 의무 같은 것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그런 것들 다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키고 임대인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게 올바른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장 안정화가 우리의 전 정부든 현 정부든 목적이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건지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예, 전제는 뭐다? 전세가가 안정돼야지만 매매가가 안정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투자 인사이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말이 좀 어려웠을지 모르겠는데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승우 소장이었습니다.